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 우리 팀의 측면 공격수 중에 오도베르 같은 유형은 오도베르 뿐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면 오도베르의 스타일 자체가 측면에서 볼을 가졌을 때 드리블러죠. 계속 도전적인 플레이라고 계속 이제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베르너, 손흥민, 브레넌 존슨 요 3명이 아무래도 좀 주전급 측면 공격수 자원이잖아요. 이 3명의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내에서는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측면 공격수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장점도 드리블보다는 침투죠, 침투. 혹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받아서 마무리, 침투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쿨루셉스키가 그래도 드리블형인데 쿨루셉스키는 약간 스피드가 또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도 빠르고 드리블이 되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들이미는 그런 선수는 또 오도베르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오도베르가 지난 경기에 좋은 수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드리블 횟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는 수치가 많아요.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 오도베르였어요. 물론 성공 횟수는 조금 떨어져요. 성공 횟수는 2번밖에 안 되는데 드리블 횟수가 66분밖에 안 뛰었는데 가장 많다라는 건 얼마나 오도베르가 볼을 잡았을 때 계속 돌파를 시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경기 토트넘 내에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오도베르의 기록인데 공격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 7번입니다. 그리고 전진 드리블을 한 거리 로메로와 반더벤 두 선수 다음으로 오도베르가 가장 많아요. 이게 아주 좋은 수치인 게 어떤 거냐면 로메로와 반더벤 위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센터백이잖아요. 근데 왜 센터백이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많냐면 아무래도 에버튼이 내려앉다 보니까 센터백은 우리 진영에서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천천히 볼을 끌고 올라오죠. 반더벤과 로메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센터백들이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많아요. 반면에 공격수들은 앞쪽에서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비교적 경기 전체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도베르가 로메로, 반더벤 다음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많았어요. 이 뜻은 그만큼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가장 부족했던 포인트였잖아요. 요것도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오도베르를 고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볼을 가졌을 때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어떤 거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7번으로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번인데 오도베르가 7번이에요. 오도베르가 계속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안쪽에서 받아서 득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끌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라는 수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도베르가 끌고 들어가서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보통 드리블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컷백 혹은 여기서 크로스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늘상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좌우 풀백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지난 경기도 에버튼이 중앙에 쏠려 있으니까 메디슨 있고요. 우도기까지 올라가고 사르, 포로 좌우 측면에 존슨과 오도베르가 넓게 위치해요. 특히나 이 오도베르 쪽을 보면 우도기와 메디슨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에버튼의 수비 라인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도베르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그러면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센터백 라인에서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패스를 보내줄 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도베르가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리블을 할 때 반대편에 있는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달려나와서 수비를 할 때 여기서 돌파가 안 되죠. 근데 오도베르는 상대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1대1 상황이 됐을 때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찔러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돌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간다. 이게 오도베르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보면 오도베르가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장면이 반대편 측면에 메디슨과 우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디슨과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쏠리고 있어요. 그 순간 오도베르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도베르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오도베르가 여기서부터 이제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드리블을 할 때 오도베르가 양발을 다 잘 쓰다 보니까 들어오다가 왼쪽으로 치고 달립니다. 그리고 치고 달리다가
본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다가 메디슨이 가운데 있으니까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공간으로 뛰어가요. 그러면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근데 이 월패스가 아주 잘 이루어지면서 패스 오도베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도베르가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컵백을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도베르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건 여기서의 컵백이 그렇게까지 지난 경기는 정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 지점까지 볼을 끌고 들어와서 컵백을 한다. 요 개념 자체가 오도베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도베르의 장점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볼을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일단 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는 건 메디슨이나 손흥민 같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위쪽에 위치하고 오도베르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도베르가 여기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도베르가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선수라는 게 이런 포인트인 거죠. 오도베르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주고 돌파를 저돌적으로 해주면서 측면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손흥민을 제외하면 존슨, 쿨루셉스키,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아쉬웠거든요. 측면에서의 그런 플레이들이. 근데 오도베르가 빠르고 1대1 상황에 강하다 보니까 드리블이 되더라.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더라. 라는 게 일단은 오도베르에게 토트넘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도베르의 이 터치 맵을 보면요. 명확하죠?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정말 이 범위가 매우 넓었어요.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그리고 박스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갔다 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가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나쁘지 않아요.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가운데에 선수들이 몰려있고 오도베르에게 넓은 공간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도베르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갑니다. 근데 오도베르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볼을 잡아서 바로 넘겨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패스를 공급하는 게 오도베르가 지난 시즌의 벌리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었거든요. 파니 감독이 오도베르를 칭찬할 때 이 선수가 드리블도 되는데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가지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측면 지역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뛸 때도 보시면 드리블도 하지만 수비를 끌어냈을 때 본인이 미끼가 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패스를 오도베르가 꽤나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도베르가 찔러주면서 메디슨에게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상대 수비가 우도기를 따라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오도베르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그러다 보니 토트넘이 오도베르에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볼을 잡으면 수비수들이 오도베르에게 달려가니까 안쪽에 있었던 우도기가 뛰어들어간다. 손흥민과 우도기의 조합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볼을 잡은 다음에 우도기에게 딱 찔러줄 수 있는 요 타이밍을 굉장히 잘 가져가요.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면서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오도베르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패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패스 타이밍을 잘 가져가는 게 양발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왼발로 볼을 컨트롤해놓고 바로 오른발로 패스를 하거나 오른발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왼발로 패스를 하거나 타이밍을 상대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장면 보시면 오도베르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왼발로 볼을 잡고 있죠. 왼발. 분명히 왼발로 볼을 잡은 다음에 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도베르가 밀고 들어오다가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을 봅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오도베르가 왼발로 컨트롤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왼발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발로 툭 밀어줍니다. 이러니까 수비가 요 패스를 예측을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일단은 토트넘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워낙에 이 선수가 드리블러다 보니까 주변 선수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요. 오도베르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손흥민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손흥민에게 패스를 줬으면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오도베르가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오도베르의 드리블이 좋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 순간 손을 들고 있는 손흥민. 그러면 오도베르가 본인이 드리블을 하다가 손흥민에게 패스. 그러면 수비가 뒤로 내려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잡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들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오도베르가 마무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지난 경기에서도 그 직접적으로 슈팅에 관여한 횟수가 되게 적어요. SCA가 슈팅을 만든 행동이거든요. 슛 크리에이팅 액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쿨루세프스키가 6번, 손흥민이 4번 슈팅을 만든 횟수예요. 직접적으로 슈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슈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오도베르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도베르가 돌파는 해놓고 결정적인 패스라던가 마무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조금 더 성장할 필요는 있지만 저런 면에서는 분명히 오도베르가 이 토트넘의 공격에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수비적인 것도 괜찮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전방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전방 압박을 할 때 오도베르가 손흥민이 압박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뛰어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달려가면서 마이클 킨을 압박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타코우스키에게 패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도베르도 같이 달려가면서 타코우스키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손흥민이 왼쪽으로 방향을 몰고 오도베르가 또 압박을 하니까 또 왼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그 공간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일단 오도베르가 괜찮았고,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포로도 마찬가지고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볼을 뺏겼어요. 그러면 역습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볼을 몰고 올라오는데 우도기가 특히나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가운데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우도기의 뒷공간이 열리는 건데 그 순간 오도베르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역에 있죠. 하지만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오도베르가 그걸 보고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패스가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에버튼도 이 공간을 노려야 되잖아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간 공간. 근데 오도베르가 이 공간을 향해서 빠르게 내려와서 우도기를 대신해서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잡아서 수비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이 한번 튀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또 살짝 위험했는데 오도베르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슬라이딩 태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도 오도베르가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일단 오도베르가 지난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다만 저런 좋은 모습이 일단은 첫 번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시작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몇 경기 더 지켜봐야 된다. 더 잘하는 팀하고도 지켜봐야 된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오도베르가 저런 좋은 모습이 약 25분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막 수비 가담도 미친 듯이 하고 드리블도 계속 이제 위협적으로 하고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체력이 약간 떨어졌는지 드리블이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턴오버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첫 경기이기도 하고 오도베르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오도베르가 어린 선수인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 내에서 유일한 저돌적인 드리블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리긴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3년 뒤에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느 정도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주전으로 이 선수가 사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같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뭐 오도베르가 잘만 적응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옵션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으니까요. 첫 경기는 오도베르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오도베르의 움직임이 손흥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돼서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그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생겼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